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벌써 봄이 왔네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안경토 회원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분들도 사실 미국 증시에 많이 투자하는데 최근 미국 증시는 아주 차갑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좋다고 하는 시장이 사실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은 현재 양회가 이미 끝났고요. 또 중국 정부가 민간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지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아마 딥시크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중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팀장님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마 최근에 딥시크 때문에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 이 인공지능 둘러싼 싸움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다른 채널들이나 이런 데서 미국의 장기 성장성, 그 다음에 AI의 성장성 같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만 장기 성장성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다른 투자처는 없는지 혹은 딥시크 영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국 투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주식은 3년 정도 눌려 있었습니다. 경제도 안 좋았고 그다음 부동산도 안 좋았다 보니까 중국 주식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환기를 시켜준 게 딥시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길 정도로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은 교수님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량원펑이라는 사람이 거의 영웅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 민간 기업들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할 때도 그분도 참석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거의 아이돌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딥시크라는 딥시크의 등장은 단순하게 중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테크 기업들한테 국한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테크 전체 생태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국은 좀 매력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하지만 딥시크의 등장으로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AI 기술이 더 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런 분야까지도 다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AI 패권을 통해서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네들 기술력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패권을 뺏기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었지만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 GPT 같은 이제 AI는 미국의 정부 비호 아래에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딥시크 같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AI 발전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에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좀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심각성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중국 청년들이 일하기를 좀 싫어하고 탕평이라는 게 문화로 돌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량원펑이 만든 딥시크의 회사는 유학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저렇게 영웅이 될 수 있구나를 좀 보여주면서 청년 실업에 대한 청년들한테 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네.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팀장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현재 중국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딥시크가 전반적인 생태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트럼프 이기 들어와서 굉장히 세게 중국을 압박하니까 현재 대미 의존도 완화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중국 청년들이 사실은 좀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희망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딥시크가 성공하면서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옛날에 2017년 그때 인터넷 플러스 원 그때 막 창업 열기 있던 것처럼 요즘에 다시 자신감을 얻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청년 세대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서 다 지금 인공지능 뭐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도 인공지능 학과 가고 지금 열기가 지금 량업봉 중심으로 엄청 지금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사실 우리 팀장님께 궁금한 게, 과연 딥시크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딥시크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두 번째 저비용. 네. 이렇게 이제 고성능과 저비용인데, 물론 여러분들 인터넷에 많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시크 V3 버전이 이제 챗 GPT-4 대비해서 성능이 더 높은데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딥시크에서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그 AI 성능 차이가 미국을 이깁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2.0보다는 딥시크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별이 됐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났어, 많이 따라왔네 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AI의 코모디티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던 분야였습니다. 뭐 규모의 경제라든가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스케일링의 법칙이나 자본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딥시크가 AI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물론 미국이 지금도 이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성능적으로는 네. 봤을 때는, 하지만 비용적이라던가 그 비용 대비해서 성능으로 봤을 때 중국도 만만치 않게 격차를 줄여서 따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분석해 주신 거 기반으로 봤을 때 기술력은 이렇습니다 라고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 비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official training cost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연구 및 테스트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그런 비용만 본인들의 이제 리포트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것들은 아직 클리어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는 확장성에 대한 의문도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딥시크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환영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챗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 회사도 지금 챗 GPT를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있고 업무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라던가 미국 국가라던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AI에서 발생된 챗 GPT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훨씬 더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홍콩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AI가 훨씬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AI의 커머디티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의 상품화 아니면 저는 사실 이거 AI 민주화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해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게 네, 좀 더 비슷한 그렇죠. 의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무나 상품화라기보다는 옛날엔 좀 비싸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품으로 다가가는 데 딥시크가 역할을 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중에 아직도 미국의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이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쓰고 계신 것 중에 뭐 어떤 그 모델이 좀 더 좋다고 느끼시는 모델이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뭐 제가 네, 뭐 네,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제미나이 2.0이 네.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성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딥시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지미니 네. 2.0. 네, 예. 제미나이가 근데 조금 더 이거는 높다. 유료인 거죠? 당연히 유료 아, 서비스가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네, 네. 차이가 거기서 나네요. 예. 근데 앞에서 간단히 말씀은 하셨는데 현재 이 딥시크가 중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 확실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딥시크로 인한 중국 증시의 변화 그리고 중국 주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주제로 계속 대화를 이어갈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앞에서 제가 의구심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 의구심이 있더라도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시선이라 하면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IT 기업들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까지도 내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AI 확산에 따른 연상량 증가에 대한 수혜는 클라우드 업체들,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 그다음에 AI 인프라 회사들이 아무래도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AI 효율성 증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 다음에 B2B 솔루션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업들인 거죠. 산업들인데 금융이라던가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었던 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네. 이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았고 맞습니다. 실업률도 안 좋았고 부동산도 안 풀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수많은 우려들 맞아요.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디스카운트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3월 2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마존의 PER은 이제 34인 것 대비해서 알리바바의 PER은 여전히 19.5거든요. 물론 둘이 똑같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네.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상승의 폭은 아직까지는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준 산업이 보니까 플랫폼으로서는 클라우드 같은 거, 네. 반도체 같은 거,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로 영역은 섹터가 헬스케어, 금융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 산업이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네. 로보틱스, B2B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네. 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퍼가 낮은데 앞으로 팀장님은 좀 많이 올라갈 거로 보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프 보시면 네.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AI의 스토리가 네.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죠. 미국은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그렇죠. 지났잖아요.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로운 기술력이라던가 뭔가 더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가 아무래도 그 산업 전반에 결국 AI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게 도입의 속도가 결정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런 것들이 증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중국 전체적으로 딥시크를 적용하기 굉장히 바쁜 모습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 교수님 말씀 한 번 더 짚어주셨지만 클라우드 같은 회사,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앞다퉈서 본인들도 LLM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본인들 클라우드에 딥시크를 탑재했어요라고 기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이게 바이두, 화웨이, 뭐 알리바바, 텐센트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통신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KT나 SKT가 AI 관련된 광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중국도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그다음에 차이나 모바일도 모두 다 딥시크 모델을 적용을 했고 탑재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핸드폰의
예. 온디바이스 AI죠. 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더라도 네. 통역이 되고 그 다음에 번역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에 갤럭시가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해서 좀 익숙하실 텐데 그렇죠. 중국에서도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누비아라는 스마트폰에 딥시크 모델을 탑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AI 열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기업들이 몇 개 쭉 나오는데 통신회사 이름들도 나오고 네. 화웨이도 나오고 뭐 여기 보니까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텐스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AI를 도입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주식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겠네요. 아무래도 네. AI를 탑재를 했을 때 네.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 그래 얘네는 성장성이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주는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사실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국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고 흐름을 짚어보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석보다도 좀 결과적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건데 결국 또 전문가시니까 또 주로 이걸 또 연구하시잖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아마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나왔던 게 중국판 M7이라고 중국판 맞아요. Magnificent 7 네. 혹은 뭐 Terrific 10 같은 맞아요. 기업들의 리스트도 굉장히 뭐 기사나 그다음 외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나오곤 하는데 일단 저는 6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6개를 네. 꼽아봤고요. 이 기업들이 각각 어떠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6개 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는 ETF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SMIC, 메이트원, 레노버 이 정도 수준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팔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자체 LLM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LM 모델도 좋습니다. 딥시크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좋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알리바바 역시 AI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위챗이 텐센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스타를 통해서 메타가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AI 광고를 통해서 텐센트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SMIC인데 중국의 첨단 반도체 내재화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 AI가 발전을 하면 고객사가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중국 내 선단 공정 파운드리 업체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메이투안인데 음식 배달 앱 플러스 호텔 예약 서비스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배달의 민족하고 비슷한 거죠? 네, 배달의 민족 플러스 아고다? 그러네요. 네,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아직 공개하지 않은 AI LLM 롱캣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이투안이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할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메이투안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의 거의 모든 배달 음식 어플리케이션은 메이투안이 거의 과점 형태라고 알고 있어서 근데 이 과점 형태를 성공한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레노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노버 노트북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추구를 해서 노트북에 딥시크를 탑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6개 기업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 하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를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알리바바는 사실 중국파 아마존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텐센트는 많이 쓰시니까 워낙 아실 것 같은데 한국의 카카오, 그렇죠?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SMC는 뭐 TSM 파운드리 주로 하는 거고 메이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고다하고 배달의 민족 개념이고
레노바는 옛날에 그 IBM의 PC 부분을 2004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대 PC 제조업체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개의 기업 다 사기에는 개인들이 좀 사실 전문가 아니자 힘들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네. ETF인가요? 혹시? 네, 네. 요 기업들 모두 다 한 네. 45%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게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라고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냥 국내 주식 종목 거래하듯이 거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요? 네, 그냥 네. 사면 이 6개를 다 산 거하고 똑같은 네, 이 거네요? 6개 플러스 이제 다른 기업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 이 6개가 메인이다 보니까 메인이구나. 네, 45% 메인이고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뭐 모든 투자가 수익률이 좋을수록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뭐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보세요? 리스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보니까 조정 가능성은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나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의 그 확장 가능성은 중국과 홍콩 외 국가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래서 챗 GPT만큼의 확장성을 기대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도 리스크긴 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변할 것 같지는 않죠. 갑자기 그렇죠. 이제 와서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시진핑 정부가 과거 10년 넘게 하면서 네, 굉장히 민간 기업들이 좀 이렇게 중국말로 야이 좀 억누른 느낌 맞아요, 받았는데 맞아요. 이번에 뭐 2월 17일에 네. 민간 직접 기업들 자담회도 모아서, 하고 네. 그래서 그거 인지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기술 패권 싸움을 하려면 네. 결국 혁신은 민간에서 온다. 음. 그래서 앞으로 이 기조는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미국하고 기술 패권 싸움을 하는 이상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거든요. 네, 중국은 네. 정부 입장이 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요즘에 미국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요? 혹시 미국의 그런 정부, 느낌 안 받으셨나요? 미국의 정부는 네.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그러니까 행동 한마디에 그러니까. 증시가 출렁출렁 왔다 거리고 갔다 있는 상황이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아마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제 보기에는 ETF나 이런 걸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런 리스크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투자에 좀 성과가 있기를 바랐고요.